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경남 해안 쪽으로 상륙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광주 전남 지역에는 날이 밝으면서 생채기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여수 지역 태풍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수 연등천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 지금 여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수시간 전까지만 해도 쏟아지듯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아예 그쳤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어서 태풍이 지나갔다고 방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수 연등천 인근에는 지난 2003년 당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었던 수산시장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새벽 내내 마음을 졸였던 인근 시장 상인들은 간밤에 발생한 침수 피해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는 여수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오늘 0시부터 불과 4시간 동안 광양 백운산은 118.5, 여수 100.9mm의 비가 내렸고 어제부터 집계하면 광양 백운산은 225mm, 고흥 179, 여수 160mm의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여수 고음도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2m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소방에만 38건의 크고 작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여수에서는 웅천동과 신월동 사이 도로에서 침수가 발생했고 아파트 주변 야자나무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운행 중단 예정이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마을회관이나 학교체육관에서 밤을 지샜던 여수 지역 섬마을 주민들도 다시 집에 돌아갔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흰남노 북상에 따른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린 만큼 피해 신고 건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연등천에서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서남해안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바람이 잦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완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종호 기자, 바람이 약해지고 있다고요? 네, 저는 지금 완도항 제1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전남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다행히 바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에서는 신안 가고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2.3m, 진도읍이 31.3m를 기록했습니다. 완도 청산도에 2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전남에서는 7천여 명의 재위험지역 주민들이 어제 오후부터 태풍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크고 작은 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설물 파손과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되니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격적인 현장 확인과 피해 조사가 시작되면 전남에서도 태풍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완도항 제1부두에서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4시간 전 태풍이 빠져나간 광주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한때 강한 비바람이 쏟아졌던 광주는 현재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광주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창 기자,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광주천은 어젯밤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멈춘 상태입니다. 바람도 잦아들면서 태풍이 지나갔다는 게 실감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내린 비로 인해 광주천 물살은 빨라지고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4시간 전쯤 광주에 가장 가깝게 위치했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광주에서 약 13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요. 지금은 경상도 지역에 상륙해 있는 상태입니다. 1시간 정도 뒤면 태풍 흰남노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오전 중에 태풍 경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비바람을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오전 7시 기준 광주에는 83.5mm, 나주 이양 119.5, 담양 91, 장성 75.5mm 등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도 광주 무등산에 수목이 뽑히는 정도의 초속 25m에 부는 등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긴 했지만 아직 광주 전남에는 5에서 3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남기고 간 구름 때문인데요. 태풍은 아침까지도 광주 전남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천에서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현재 부산 동쪽 해상에서 울릉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밤사이 태풍이 가까이 지나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수에서는 시간당 강수량 53mm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누적 강수량도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비바람은 약해지고 있고요. 태풍특보도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비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도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최고 6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에 비해 크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밤사이 광주 전남에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이곳저곳에 생채기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역대급 태풍이다 보니 시민들은 초긴장 상태로 밤을 지샜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한 어젯밤과 오늘 새벽, 2년 전 최악의 수해 피해를 입었던 광주 전남 지역은 이번 태풍으로 또다시 악몽이 반복될까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광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주말부터 비상근무를 이어오고 있는 전남은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등 재해 위험 지역의 주민 7,300여 명을 250여 개 대피소로 대피시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원격 수업을 결정했고 전남도 교육청은 학교 재량에 따라 운영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런 대비 덕분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40여 건이 넘는 경미한 피해만 접수됐습니다. 주로 전남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해남과 고흥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8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겨 긴급 복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신안군 흑산도의 선착장이 파손돼 지자체 추산 1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장흥에서는 상가 간판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영광에서는 나무가 지붕 위로 쓰러졌다는 피해 등이 접수됐습니다. 흰남노는 역대급 태풍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다행히 광주 전남에는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태풍 흰남노 북상에 따라 한국철도 광주 전남본부가 오늘 오후 3시까지 일부 열차의 운행 구간을 조정합니다. 호남선은 용산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전라선은 용산에서 전주 익산역까지만 운행돼 목포역과 여수엑스포역은 운행되지 않습니다. 또 경전선은 모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됩니다. 코레일은 기상 상황에 따라 노선 운행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며 이용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행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외교부에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박진 장관의 지난주 광주 방문이 보여주기식 쇼가 되지 않으려면 사실상 판결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정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까지 양금덕 할머니 관련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두고 즉각 기각할지 본안 심리에 들어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몫의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박구용 전남대 교수가 사양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교수가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주위의 만류로 인해 최고위원직을 사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박 교수의 의견을 존중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박 교수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광주 MBC의 오늘도 출근 10부작이 한국방송대상 뉴미디어 프로그램 부문 수상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시상식을 열어 사회적 약자들의 평범한 출근 이야기를 담은 오늘도 출근 10부작에 제49회 한국방송대상 뉴미디어 프로그램 부문 작품상을 수여했습니다. 유튜브와 웨이브를 통해 방송된 오늘도 출근은 뇌성마비 장애를 극복한 이영광 기자와 시각장애인 노동주 영화감독 등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광주시가 안전성 문제로 폐쇄된 지산 IC 진출로 위험도를 정밀 평가합니다. 광주시는 지산 IC 진출로 교통사고 예측과 위험도 평가 용역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기관을 선정해 교통 시뮬레이션 등을 의뢰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 2, 3월까지 용역을 마친 뒤 개통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는 보안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 폐쇄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EBS 캐릭터랜드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는 가칭 광주 EBS 캐릭터랜드 사업의 실시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 등 58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해당 사업비 증액을 요청한다는 계획이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문화체육실 내년도 시책 1호 계획으로 수립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 EBS 캐릭터랜드 조성 사업은 광주시와 EBS가 296억 원을 들여 펀시티 광주 만들기의 하나로 공동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광주환경공단이 추석 명절을 맞아 음식물 쓰레기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추석을 전후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은 오는 18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제1, 2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가동 시간을 2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 2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증량에 따라 해당 기간 평소보다 20%가량 늘어난 54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현재 부산 동쪽 해상에서 울릉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지난 밤사이 태풍이 가까이 지나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강수량 여수에서는 53mm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누적 강수량도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비바람은 약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태풍특보도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비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광주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여전히 강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풍속 초속 최고 60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6도 예상되고요. 순천의 낮 기온 27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 점차 날이 개기 시작하겠고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까지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